안녕하세요. 사진 IT 크리에이터 자유분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하이더 필터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하이더 필터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장노출 촬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노출 촬영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촬영 방법까지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보여드리면 더 좋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게 뭔지 소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이더 마그네틱 필터 키트예요. ND 필터 같은 경우에는 8이나 16, 64, 1000 이렇게 다양하죠. 그리고 회전형으로 렌즈 구경에 맞춰서 이렇게 돌려서 끼우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하이더 필터 마그네틱 형태의 키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은 구성품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다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품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보시면 마그네틱 필터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마그네틱 베이스가 되는 어댑터 링입니다. 요거는 77mm를 82mm 구경으로 바꿔주는 업링이죠. 요거 3개는 이제 82mm 구경의 ND 필터입니다. ND 8000 64 필터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요 카드 같은 게 들어있는데 ND 필터 값이 몇일 때 몇 초로 촬영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주간에 장노출 촬영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이더 필터 앱을 쓰셔도 되지만 요 카드를 보고 ND 필터 값을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하이더 앱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ND 값을 먼저 설정을 해주고 현재 카메라에 나오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몇 초 동안 찍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흔히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ND 1000 필터와 ND 8 필터가 있으면 더해서 ND 1008이 되는 게 아니라 ND 8000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ND 8000 값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의 현재 값이 60분의 1초고 ND 8000 상태로 촬영을 하게 되면 2분 16초 동안 촬영을 해줘야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필터 사용을 할 때 여러가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편의성, 그리고 결과물 이렇게 있는데, 일단 결과물 같은 경우에 비네팅과 색의 변색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촬영했던 배경과 결과물이 ND 필터의 간섭으로 인해서 이색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하이더 필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슬림합니다. 이 슬림하게 되면 비네팅에 대한 간섭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죠. 비네팅이 나타나는 원인은 렌즈가 조금 더 두꺼워질수록 간섭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카메라에 장착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이게 67mm 구경 렌즈입니다.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필터는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마그네틱 필터 구성품에는 업링이 67에서 82mm 구성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렌즈 구경이 67mm다 그러면 추가로 업링을 구매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업링을 구매하시게 되면 이렇게 장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ND 필터가 사실 각 필터 구경마다 또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67mm를 82mm로 업을 시켜줬고, 이렇게 간단히 마그네틱 필터를 부착을 하면 됩니다. 떼도 편하고요. 왜 마그네틱 필터가 편한지는 장노출 촬영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두 장을 겹쳐서 촬영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겹쳐서 또 마그네틱으로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ND 필터로 장노출 촬영을 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삼각대에 카메라를 고정을 해놓고 이런 인터벌 릴리즈를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이더 앱도 깔아주셔야 되고요. ND 필터 기반의 앱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촬영이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카메라를 촬영을 할 때 N모드에서 촬영을 하게 되겠죠. N모드에 놓고 촬영을 하는데 지금 노출계가 대략 마이너스 0.3 나오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마다 다르겠지만 감도를 50을 지원하는 카메라도 있고요. 100이 기본인 카메라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이 가장 이상적인 값이고 50은 이제 확장 감도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100보다는 노이즈가 덜 생기긴 하지만 조금 더 빛을 줄여줘서 오랫동안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0을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기의 값을 올려서 셔터 스피드를 맞춰주시면 돼요. 조금 전에 ND M 말씀드렸는데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작을 해서 맞춰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시로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지금 15분의 1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ND 1000 필터를 낄 예정이다 그랬을 때 15초면 66초 동안 촬영을 하게 나와 있네요. 이게 만약 헷갈리시면 앱을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15초가 나왔는데 여기에 노출계가 0이나 마이너스 0.3 이 정도로 가장 이상적인 값이 나왔다 치면 이제 하이다 앱을 통해서 15분의 1초로 맞추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ND 필터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럼 1분 7초 동안 촬영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30초 이상 촬영을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게 이제 인터벌 릴리즈가 되겠고요. 촬영 절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셔터 스피드를 맞춰주고 카메라를 삼각대에 올려놓은 다음에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 초점을 잡아줘야 됩니다. 초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수동 초점 모드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ND 필터를 두껍게 끼게 되면 초점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ND 필터가 제거된 상태에서 초점을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마그네틱 형태가 아니라면 초점을 잡을 때마다 계속 회전을 해서 빼고 껴야 되는데 이때 ND 필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마그네틱 형태의 필터가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브 셔터로 변경을 해줘야 되고요. 벌브 셔터가 뭐냐면 셔터를 누르고 있는 시간 동안 계속 촬영되는 모드를 의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30초 뒤가 벌브 셔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ND 필터를 장착을 해줘야 되겠죠. ND 필터를 장착을 해주고 인터벌 릴리즈는 순서가 약간 엉켰는데 처음부터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나왔던 1분 7초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건 인터벌 릴리즈마다 다른데 이 릴리즈의 경우에 롱에서 1분 7초로 맞춰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을 눌러주면 카메라가 1분 7초 동안 촬영이 될 때까지 계속 눌려있는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벌브 촬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외부에 촬영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쉽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지금은 또 한계이기도 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촬영을 했던 결과물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영상을 찍은 지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들 촬영한 거 위주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A7M3로 촬영을 했고요. 마그네틱 필터다 보니까 카메라에 이렇게 간단히 부착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ND 필터 이렇게 씌우게 되면 초점이 어느 정도까지 잡히기는 하지만 너무 어두워졌을 때는 초점이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ND 필터를 제거를 하고 초점을 잡은 다음 ND 필터를 부착을 하고 수동 모드로 다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은하수 촬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야간에는 광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점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멀리 랜턴을 비춘 다음에 초점을 잡는 방식을 이용하는데요. ND 필터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해서 초점을 잡고 다시 끼워주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회전형 필터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고 번거롭고, 그리고 렌즈에서 회전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렌즈의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그네틱 필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이다 ND 필터 이용해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황산도인데 그렇게 예시가 좋지는 못해요. 끝부분에서 이제 갯골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그 갯골 포인트와 유명한 포인트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가보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4초 동안 촬영을 했을 때의 값이 되겠죠. 다 일반적으로 4초 동안 촬영했을 때의 값들입니다. 원리가 뭐냐면 4초 동안 계속해서 빛을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간에 찰칵 촬영하는 게 아니라 물이 4초 동안 흘러가는 것까지 사진 속에 담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촬영을 할 때는 필수적으로 릴리즈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촬영할 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형식으로 릴리즈에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촬영 방법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맞추고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촬영해주는 방식인데요. 사용하고 계시는 릴리즈의 방식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출사 나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부터가 이제 사진들 시작인데요. 77초 동안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사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먼지가 상당히 많이
촬영이 됐어요. 그래서 다 일일이 제거를 해준 사진 결과물이 이건데요. 미러리스는 사실 렌즈 교환을 하다 보면 먼지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노출 출사를 가기 전에 되도록이면 센서를 청소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조리개 값을 22로 해가지고 찍었는데 예전 DSLR 같은 경우에는 회절 현상이라고 해서 조리개 값을 많이 올리면 결과물이 흐릿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예시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회절이라는 단어를 거의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개선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위와 같은 사진도 지금 보시면 여기는 안 흔들렸는데 이 어선 같은 경우에는 77초 동안 촬영이 된 거고 계속 흔들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 보시면 물이 올라오고 들어가는 이런 잔상들이 남는데 이것 때문에 강노출 촬영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촬영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ND 필터를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하면 이런 느낌이 되니까 평상시에 없던 사진의 느낌이라서 많이들 강노출을 촬영하셨고 지금도 유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들 촬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산도 이제 메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앱에 17분 20초 동안 촬영해야 된다고 다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릴리즈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서 계신데요. 여기가 사실 황산도의 메인 포인트는 아니에요. 조금 더 반대편으로 가면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황산도 갯골 포인트라고 해서 유명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대략 이런 이미지고요. 이거는 1048초, 이것도 1048초입니다. 밀물과 썰물을 잘 체크를 해서 물이 들어오는 시간에 촬영을 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잔잔하게 물이 차오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이 생겨서 물이 들어오는 모습을 촬영하는 재미로 많이들 촬영을 하시고요. 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ND 필터를 이용한 결과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유분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